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인관계가 가장 좋고, 소위 얘기해서 만약 여성분이라면 주변에 남자들도 정말 많고 연애도 자주 하고 인기도 좋고 대시도 가장 많이 받는 여자분들은 아주 제일 이쁜 여자분이 아니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의 외모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면서 밝고 누군가한테 낯선 경계심을 잘 안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15분 공개 강의, 오픈 강의, 대인관계 상묘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가다 갑자기 자른다고. 근데 그래서 일부러 자르는 건 아니고, 예. 정규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스케줄표가 있으니까 잠깐 짬을 내서 찍는 거라서 이제 길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수업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그 얘기를 꺼냈었죠. 예. 라포, 그리고, 예, 프렌드십 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라포라는 게 누군가하고 친밀해지고 익숙해진 어떤 무슨 사이, 예? 관계를 쌓았다, 무슨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뭘 쌓았고 뭘 이루었길래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얘기할 때 라포를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즉 친밀감과 익숙함을 쌓인 사이가 됐다, 이게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포를 쌓는 걸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포를 쌓는 데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포는 일반적으로 라포의 반대 개념인 낯설음과 경계심을 천천히 시간 경과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라포를 형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누군가하고 친해진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래 만나고 계속 대화하면 서서히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어색한 부분도 적어지고 낯설은 부분이 사라져서 그게 바로 라포가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친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라포를 쌓으면 어떻게 된다? 예. 프렌드십 존. 예. 그냥 허물없이 친한 사이만 될 뿐이지, 뭔가 동성관계에서라면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는 어떤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사이는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성관계라면 그냥 남사친, 그냥 여사친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즉 라포를 쌓아서 무슨 사이가 되되 프렌드십 존이라는 함정에 걸리지 않고 특별한 동성관계, 매력 넘치고 설레이는 이성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라포를 형성하는 라포의 형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내야 된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만큼이 뭐가 된다? 예, 특별한 느낌의 아우라, 그런 매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매력을 어떻게 쌓는다? 라는 얘기를 던지고 3편에서 끝났었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라서 주제를 잡아본다면, 왜 누군 쉽게 친해지는 걸까? 매너 워킹의 심리 법칙에 그 비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푸는데 그 1편이나 2편에서 언급드렸던 이 바운더리 개념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어떤 경계선, 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서 뭔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요 4편째인 오늘 강의에서 이게 풀립니다.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하고 쉽게 빨리 친해져서 상대방한테 조금 더 특별하고 설레이는 느낌의 매력 느낌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 대립적 구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아치워킹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아치워킹이라는 건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이 동물들이 낯선 대상이나 낯선 환경에서 좀 긴장감이나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공격성을 드러낼 때 등을 이렇게 아치로 둥그렇게 해서 털을 세우고 어르릉 거리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면서 걸어다니는 그 걸음을 아치 워킹이라고 합니다. 이 대인관계를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대인관계적 자존감에 대한 상당한 강박증 또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시게 돼요.
저 대인관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생님께 손이 들었다고. 전 대인관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때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걸 바라실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새끼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홍군형을 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A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B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인관계의 목표와 꿈이라는 게 A에 가까울까요? B에 가까울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실제적인 목표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바라봤을 때 만만하게 못 보고 날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과연 대인관계 여러분들 바람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나의 대인관계의 본질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 A를 이루면 B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B라는, 즉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커다란 매력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의 이유가 뭐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휘둘리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내가 나를 너무 만만하게, 좀 너무 착하게, 너무 물러터지게 대인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즉 바운더리를 내가 제대로 칼같이 까탈스럽게 까칠하게 깐깐하게 이렇게 방어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기 자폐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 때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화술 쪽으로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뭐 교수님 되게 말 잘하시고 뭐 이러니까 저도 화술을 배우고 싶다. 상명하게 뭐 마이티 오더라는 전문 화술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수강해서 화술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 자꾸 화술 이렇게 자기라는 존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되게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그게 대인관계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말을 너무 못하는 말더듬이야. 말더듬인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네가 말더듬이를 고쳤어. 근데 말을 너무 잘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 발표도 잘하고 막 말도 잘 걸어. 근데 다 네가 싫대. 다 네가 막 대시만 하면 다 너랑 안 사귄다 그러고 친구도 너하고 다 안 만난다 그러고 하여튼 세상 사람이 너랑 다 싫대.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네가 여전히 말을 더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당신하고 사귈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이게 좀 비유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네가 멋진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너를 안 사랑하고 너랑 안 사귄대. 너랑 안 만나고 싶대. 두 번째는 네가 멋진 사람이 됐든 못난 사람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원하고 너랑 만나고 싶어한대. 그럼 뭐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본질은 두 번째에 있다. 물론 대인관계를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초라함, 상처 또는 무시당함, 이런 자존감이 그 상처받는 이런 아픔이나 힘듦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내 감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해내는 게 마치, 이 방어해내는 게 일단 급하긴 급하죠. 급하다 보니까 이 방어해내는 게 마치 대인관계를 잘해내는 본질이자 핵심이고 내가 꿈꾸었던 원래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반응이 뭐다? 그걸 아치워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못하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 심리학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정의 내려서 상처에 취약하고 상처에 민감하고 상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려는 본질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고 우리 둘이 만났을 때 행복감을 피워 올리는 부분이라는 걸 까먹은 채 자기를 자꾸 방어해서 이거 제 건데요. 이건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한테 왜 이런 걸 요구하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려고만 하죠. 근데
라포가 쌓인다는 건 라포가 쌓여서 무슨 사이가 되고 친해진다는 오늘 네 번째 강의 주제가 뭐죠? 왜 누군 쉽게 친해지는 걸까 합니다. 대인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친해지고 친해진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이를 만드는 거라서 친해질 수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 친해질 수 없는 인간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얼굴이 이쁘면 내가 대인관계를 좋아질 것이다. 또는 인기가 많을 것이다.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외모가 가지는 뭐 시너지 효과,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심리 현상은 충분히 발생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대인관계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는 나 혼자만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상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접근을 일으켜야 되고 둘이 만나야 되고 교류 소통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인관계가 가장 좋고 소위 얘기해서 만약 여성분이라면 주변에 남자들도 정말 많고 연애도 자주 하고 인기도 좋고 대시도 가장 많이 받는 여자분들은 아주 제일 이쁜 여자분이 아니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의 외모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면서 밝고 누군가한테 낯선 경계심을 잘 안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치 워킹을 많이 일으키는 미녀분은 팔자가 드셀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뜩이나 이 되게 이쁜 여자분이라는 건 남자분한테 약간 내가 저 여자분한테 말을 걸었을 때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을까 또는 좀 어렵다 이런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까칠하고 도도하고 뭐 표정이라든가 감정 반응이 왜 그러시죠? 말 걸었는데 저기 오는데 왜요? 이런 반응인 사람하고 어떻게 쉽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쁘면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아무리 단순한 동물이라도 밥이다 침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다 이쁘다 침지 이게 아니라고요. 뭔가 친해지고 뭐가 알게 되고 사랑스러운 게 느껴져야 여기서 당신을 좋아하는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분 당신 입장에서 얼굴 이쁘다 몸매 좋다 거기서 동물적으로 바라보는 성적인 감정 성적인 욕망만 남자한테서 얻어내길 바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로맨틱한 감정에 포함된 호감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 이쁜 여자분 입장에선. 그게 뭐다?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특별한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형성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다? 아치워킹을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라든가 뭐 만만하게 여겨지는 힘듦을 겪은 적이 그래서 아팠던 적이 많았다고 해서 내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만난 사람마다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아치워킹의 이 바운더리 지킴을 하게 되면 이건 야쿠자 바운더리가 아니라 야쿠자 나와바리 지킴이 된다고요. 그러면 미녀도 사람이 없어요. 미녀도 친구 없고 미녀도 연인 없어요. 설령 얼굴 때문에 다가서 대시한 사람이 있더라도 정작 만나서 연인관계 출발을 시키는데 나만 사랑하게 못 만들어.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다? 그래서 원래 있는 용어는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매너 워킹이라는 겁니다. 이 매너 워킹을 잘 사용해서 상대방 마음을 쉽게 확 사로잡고 쉽게 친해지는 매력 어필의 특별한 테크닉을 상명학에서는 유락이라고 합니다. 유락. 유락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일으켜낸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게 뭐 여기 오픈 강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선지, 유수, 점계, 형촉, 유락 이렇게 상명학적 대인관계 테크닉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저랑 처음 만났다면 당신은 제가 아니고 타인이란 말이에요. 나와 타인은 우리가 바운더리를 지키든 어쨌든 원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보자. 어머 눈이 이쁘게 생겼다 하면서 상대방 눈을 막 만지세요? 아니면 귀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귀를 막 만지시냐고. 아니죠. 좀 조심스럽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게 뭐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땐 기본적으로 우리와 상대방,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 바운더리가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허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냥 오래 보고 오래 대화 나누는 것으로 이 바운더리를 느슨하고 익숙하게 만들면 그냥 프렌드십 존에 빠지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특별한 매력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매너 워킹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되게 연애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 말도 잘 거는 것 같아, 되게 당당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나름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붙였던 딱지, 그리고 그 딱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대인관계를 되게 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잘못된 계획 방향, 이걸 이 시점에서 수정하셔야 그 특별한 매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인관계적 테크닉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 어려운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어려운 줄을 알면 대인관계 반은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어려운 줄 알면 대인관계 반은 다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고, 타인의 생각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땐 어렵게 대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쉽게 친해지려고 그 어색하고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을 용기 내고 잘난 척하고 자신감 있게 해서 불쑥 들어가서 상대방의 보통 자기 사생활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기 사생활적 공간을 불쑥 들어가서 자기 해버리려는 그런 것들을 막 저지른 사람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이다, 쾌활하다, 능동적이다, 용기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 어렵고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대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의 품성과 매너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특별한 대인관계적 매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하고 되게 쉽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친해진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졌다는 개념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쨌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니까 이 정도 경계는 지켜달라고 거기 세워놓은 경계의 벽이 있다는 뜻이고, 그 경계의 벽을 찾아서 허물면 그걸 친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계발적 발전의 개념하고 연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발전했다는 건 내가 발전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부족하거나 잘 안 되던 한계의 벽을 발견해서 그 한계의 벽을 뚫거나 넘어선 걸 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인관계적으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니까 이건 넘어서면 안 되고, 아직 우리는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고 세워진 바운더리의 벽을 당신이 찾거나 만들어서 허물면 그걸 쉽게 친해진다고 우리는 체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무는 방식은 유락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15분 훨씬 넘겨서 한 17분, 18분까지 했는데도 진행을 다 못했네요. 나머지 시간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는 올릴 생각이니까 너무 쪼이지 마시고 나머지는 5번째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8시 반이 돼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